그래서 만나면 그 여자는 이상하다는 거야.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그럼 이런 여자를 걸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리얼연애 전문가 한방원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진짜로 결혼하면 인생 개 망하는 여자 유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여자들 있잖아. 아, 오빠 너무 외로워. 오빠 외로워. 외로워.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여자는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사람이면 외로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외롭다 그러면 또 마음이 괜히 막 감싸주고 싶고 예전하고 짠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아예 그냥 독립적이지 못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물론 사람이라면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외롭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혼남의 이야기인데요. 둘이 좀 장거리 연애를 몇 년 했었나 봐. 근데 여자가 이제 외롭다 하니까 남자분이 결혼한 거죠. 결혼해서 같이 붙어 살았는데 결혼해서도 여자가 계속 외로워. 오빠 나 외로워. 빨리 들어와. 오늘 회식할 때도 오빠 조금만 먹고 들어와. 물론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회식을 딱 갔는데 시작도 되기 전에 전화하더래요. 30분 간격으로. 이런 여자들 만난 남자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옳지 못한 거야. 바쁜 여자분들은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사실. 외로울 틈이 어딨어. 피디님 외로워요? 아니요. 안 외롭지? 왜 안 외로워? 바쁘니까요. 바쁘니까. 안 바쁘니까 저러는 거야. 아, 물론 인간이라면 고독하고 외롭지. 혼자 있으면.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이러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출장 갈 일이 있었대요. 갔다 와서 보니까는 바람 나 있는 거야, 와이프가. 누가? 자기 동창하고요. 물어봤대. 너 왜 그런 거니? 그랬더니 오빠가 3개월 동안 집에 없었잖아. 오빠가 없는 사이에 내가 동창 모임 갔는데 그 남자가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줬어.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오빠 책임이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랑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아니요. 그 남자랑도 또 잘 안 됐나 봐. 이 여자는 또 다른 남자 만나겠죠? 병이에요, 이 여자도. 외로움도 병이에요, 여러분. 남자는 바람기가 있는 남자는 조심해야 되듯이 여자는 좀 외로움을 타는 여자들. 그리고 이런 여자들 있어. 365일 항상 남자가 옆에 있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헤어지면 또 만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아주 그냥 계속 남자가 이런 여자들은요. 남자 없이 못 살아요. 뭐 육체적으로 그리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두 부류로 나누는데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밝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밝히는 여자들이 또 외로움도 많이 타. 그러니까 남자는 바람기, 여자는 외로움 많이 타요. 외로움 많이 타는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님, 네. 그 외로움 남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주면 채워지지 않을까요? 안 돼요. 이 남자가 한 달만 자리를 비워도 아니 일주일만 자기한테 신경 와서 또 딴 남자 생각날 거예요 아마. 그 정도요? 그 정도예요. 심한 사람들. 결혼하기 전에는 오늘 이 남자 만나고 내일 이 남자 만나고 남자를 용도별로 또 만나는 여자들도 저는 봤어요. 이 남자는 뭐 나를 사주는 오빠. 이 남자는 나의 잠자리요. 이 남자는 나의 정신적 지주. 그래서 주변에 아는 오빠들이 많으면 그 여자는 이상하다는 거야. 그럼 이런 여자를 걸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주변에 나 아는 오빠 남자 사람 친구가 얘 얘기를 달고 산다거나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뭐 본인 사진 이쁜 사진 올려놓는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댓글 보면 다 남자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자들이 달아놓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와서 예뻐요 뭐 해요 하는 거는 다 100%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럼 이런 여자 치료 가능성이 몇 %? 없습니다. 이것도 병이에요. 그럼 이제 대표님 말 듣고 이제 외로움을 타는 여자는 다 믿고 거르겠는데요. 두 번째 여자는 또 어떤 여자가 남아있나요? 두 번째, 사치가 너무 심한 여자예요. 제 또 회원의 재혼남의 사례인데 여자분이 결혼할 때는 어느 정도 돈도 벌고 대기업 다니고 연봉도 5천 이상 넘고 학교 다니는 것도 평범하고 해서 검소하구나 해서 결혼을 했는데 웬걸요? 결혼하고 딱 났더니 완전히 소비 습관이 다르더래요. 거짓말 안 하고 한 달에 뭐 한두 번은 진짜 명품 사다 날리고 장롱에 너무 가방이 가득 차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를 숨기고 있었던 거죠. 결혼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 너 너무 심하다 이거. 너 도대체 얼마 모아놨니? 물어봤더니 모아놓기는커녕 카드빚이 거의 1억이 있더래요. 이렇게 사치가 심한지 몰랐겠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렇게 사치가 심한 여자들도 있습니다. 숨기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치가 심한 여자인지 확인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반드시 남자분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결혼 생각했죠? 그러면 내 통장부터 까. 나 얼마 모아놨고 나 어떻게 생활할 거고 너도 보여줘. 이거 기분 나빠잖아. 헤어져 그냥. 이걸로 확인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대표님께서 이제 명품을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입고 계신 것도 루이비통, 그리고 또 샤넬인데 여자들이
명품에 환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명품을 하면 전 근데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매일 보면은 똑같은 것만 하고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독이 될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명품을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 여자들 입장에서. 그냥 내가 좀 더 돋보이는 것 같고, 나이가 들수록 옷은 저렴하게 입더라도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걸 하나씩 해주면요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 데서 하는 거지 여기에 미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버는 수익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치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한 달에 얼마 보세요? 왜 물어봐요 갑자기? 대표님 덕분에 걸러야 될 여자 2명이 지금 나왔는데요. 하나 더 있다니까 좀 무서운데 솔직히 어떤 여자가 나온 거예요? 뭐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죠. 퐁퐁남 같은, 남자를 ATM기 취급하는 여자죠. 이런 여자들 은근히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제 남자 회원에도 사례인데, 여기를 오시기 전에 이제 만났던 전 여친이 한 9살 연하였대요. 남자가 한 40살 돼요. 재력도 좋아. 그래서 만날 때 여자한테 다 해준 거야. 데이트 비용 다 내고 다 했는데 여자분이 좀 예쁜가 봐. 모델이었대요. 결혼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자기가 집을 장만을 하려고 보니까 집이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여자분한테 얘기를 했대. 오빠가 돈 모아놓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우리가 성수동에다 집을 하고 돈이 좀 모이면 이제 집을 옮기자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분이 오빠, 내가 오빠랑 결혼하는데 강남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나 같은 여자 정도 만나려면 못해도 청담동에 집은 해야 되지 않겠어? 나 친구들한테 너무 쪽팔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이 청담동 출신인가요? 아니요. 여자분은 프리랜서 모델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을 때도 있고, 본인이 뭐 한 달에 용돈 150만 원씩 줬대요. 남자도 이상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것까지 하니까 남자가 이제 충격 먹은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소 아줌마랑 밥하는 아줌마 다 써줘야 되는 거 알지? 아 재벌집 딸이에요? 아니요. 이런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했잖아요. 10명 중에 한 3명은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이런 여자를 구별을 잘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쁘니까, 눈이 멀어서. 그럼 이런 여자들을 구별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얘기를 해보는 거지. 결혼 전에 연애하면서 너는 결혼하면 어디 살고 싶어? 이렇게 은근히 떠볼 수도 있잖아. 작정하고 아니 오빠 나는 뭐 아무데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들도 있을 텐데, 대답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데이트할 때 남자가 100% 다 내는 거는요, 여자가 이 남자 호구로 보는 거예요. 남자가 밥 3번 사면 여자가 밥은 한 번 사야 되잖아. 이거는 뭐 인간관계에서 당연한 거 아니야,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거는 또 저만의 꿀팁인데, 자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여자친구 집으로 많이 불러서 데이트 하잖아. 그럴 때 여자가 조금 한 번씩 나를 위해서 좀 장을 봐서 요리를 좀 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설거지라도 좀 하는지, 아니면 밥 시켜 먹을 때 지가 한 번이라도 좀 내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을 보면 딱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나는 뭐 이 집에 놀러 왔으니까 오빠가 다 해줘야 되고 이런 태도를 갖춘 거면 전 당장 거르고 헤어지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SNS 인스타 보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여자가 버는 건 쥐뿔도 없어. 근데 맨날 그 좋은 데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거나 뭐 비싼 데 가서 먹고 있는 거 찍어서 올리는 경우 있거든요. 능력이 돼서 올리면 상관이 없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진만 골라서 올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도 반드시 걸러야 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또 남자친구가 또 특별한 날이라고 좋은 데 데려갈 수 있잖아. 그런 거는 막 올려서 자랑질을 해. 근데 일반적인 데 가는 거는 절대 안 올려. 그런 여자도 걸러야 돼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 결혼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여자들만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피하면 그럼 이제 결혼해도 우리가 이혼할 확률이 별로 없겠네요. 아무래도요. 근데 꼭 이런 여자들만 골라서 만나는 남자들이 있어. 본인들이 호구가 되는 거죠. 그냥 호구가 되기를 자청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리얼연애 전문가 한방원입니다. 대표님, 응? 절대 고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도벽, 담배, 바람기 이렇게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바람기 있는지를 좀 체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도벽이나 다른 거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보이는데 네네. 바람기는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잖아요, 연애 기간에. 그래도 바람기가 체크 가능하지 않아요? 남자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는데 같은 여자들이 봤을 때 행동이 이상해, 하여튼 딱 보면. 그럼 바람기 있는 여자들의 특징을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일단 바람기 있는 여자들은 첫 번째로 얼굴은 좀 그래도 중상 정도 외모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내가 예쁜 걸 알아. 그래서 항상 흘리죠. 그래서 항상 노출이 심한 옷을 또 입는 여성들이 은근히 많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데, 이 여자분들은 나의 몸을 굉장히 잘 활용해요. 그래서 스킨십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냥 괜히 치는 거야. 이렇게 저기요 이러면서 그냥 어깨를 좀 이렇게 친다거나, 아니면 조금 스킨십이 좀 되도록 손을 약간씩 이렇게 부딪힌다거나. 술자리에서도 바람기 있는 여자 행동을 봤는데, 여자분들은 가슴을 좀 많이 내놓거든요. 근데 막 가슴 있는 부위를 막 좀 흉내내기가 좀 그런데 막 이렇게 끌어 올리면서 남자 있는 데서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술이 취하니까 남자의 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깍지를 끼더라고요. 여자가요? 내 가슴 쪽으로 이렇게 대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하고 이야기할 때 이게 남자면 그 남자한테 뽀뽀를 할 것 같이 얼굴을 엄청 이렇게 들이대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은 사실은 일반 여자들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몸에 배어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술자리에서 네. 지인으로 그 여자가 저한테 그렇게 다가왔어. 바람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여자는 여기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한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건 제가 14년차 커플 매니저로서 100% 장담하는 얘기인데 그 여자분은 양쪽에 남자 2명을 끼고 앉아서 이 사람한테 나 이쁘냐고 물어보고 또 이 남자한테 나 이쁘냐고 물어보고 양쪽에 끼고 앉아서 한 남자는 뭐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는다거나 또 이 남자한테는 자기의 손을 남자 허벅지에다가 올려놓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여자가 좀 이런 해픈 여자라는 거는 알아요. 해픈 여자라는 걸 알지만 여자가 또 이렇게 뭐 가슴도 이만하고 뭐 엉덩이도 이만해. 근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면 또 그 순간 유혹이 되긴 하죠. 그치만 뭐 사귀진 않겠지? 또 이런 여자들이 꼭 남자들한테 한마디씩 하는 농담들이 있어요. 처음 본 남자한테 웃으면서 저 알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 남자가 놀래는 거지. 처음 봤는데 저는 그쪽 아닌데 저 본 적 없어요? 연기하려니까 너무 부끄럽다. 뭐 남자가 당황스러워해. 그러면 농담이었어요 이러면서 남자 어깨를 한 대 툭 치고 가는 거지. 이거는 몸에 그냥 몇십 년 동안 배어있는 거야. 그러고 살아온 거죠. 근데 아무나 못한댔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재현을 잘하세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남 따라하는 걸 좀 잘했어요. 흉내내는 걸. 두 번째는 외로움을 정말 너무너무 잘 타는 여자들. 이거는 일전에 제 영상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그냥 외롭다고 말을 그냥 대놓고 하는 거야. 나 외로워. 어때요? 외롭다는 말 자주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리고 외로워? 아니요. 그쵸? 왜 안 외로워요? 나 살기 바쁜데. 살기 바쁘고 삶이 힘든 여자들은 외로울 시간이 없어. 지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일단은 삶 자체가 여유롭고 하는 일이 좀 많이 없는 여성분들도 솔직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런 여자들은 외로울 때마다 남자들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장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남자가 2-3명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고정적으로 남자를 만나지도 않아. 한 명만 정해놓고 얘랑 썸 타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얘한테 옮겨가야 되고. 그래서 주변에 항상 남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외로움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 외로움을 채워줄 사랑을 가르쳐준 남자가 생기면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남자들이 이런 착각을 하니까 여자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도 지금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남자들한테 새벽마다 계속 전화가 온대요. 뭐야 이게. 바람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대부분의 정상적인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기존에 썸 타던 남자들 다 정리를 하고 차단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은 병이야. 결혼해서도 그럴 거예요. 세 번째는 주변에 남사친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의 동창들 말고는 사회에 나와서 사실 남자하고 여자가 친구가 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보면은 남자친구가 있어도 남사친들이 있는 여자들 보면 이 오빠는 내가 사업하려고 이렇게 알아둔 오빠야. 이 오빠는 어느 모임 가서 알아둔 오빠야. 이 오빠는 뭐 땡땡 언니가 이렇게 소개해줘서 안 오빠야. 오빠들이 너무 많아. 종류별로.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너 연락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러면 자기한테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 합리화예요 사실. 그래서 필요 없이 남사친이 많은 여자는 반드시 또 걸러야 할 여자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사친이 많은 거를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왜냐면 카톡을 우리가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남사친의 이름을 남자친구가 싫어하니까 여자 이름으로 바꿔. 예를 들어 뭐 지영 언니. 근데 걔가 알고 봤더니 이름이 뭐 지호 오빠였어. 자꾸 카톡방을 나가는 거야. 좀 의심스러워서 카톡을 좀 봤나 봐요. 근데 카톡방을 계속 나가기. 오면 나가. 이런 것들은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숨길 수가 없어요. 남자들한테 연락이 와 그냥. 그리고 이런 걸 또 확인하려면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 팔로잉에 한번 찾아보는 거야. 쭉 봐봐. 남자들이 얼마나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댓글 봐봐. 남자들이 와서 주구장창 댓글 다는 거 있어요. 이런 여성분들은 바람기가 많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나치게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지나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유난히 이런 여성들 중에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한 여성들이 있어요. 왜 여자들이 딱 봤을 때 예쁘다. 특히 뭐 김태희 이런 여자들 봐봐. 대놓고 자기가 예쁘다고 얘기 안 하죠. 똑똑한 친구들. 근데 보면은 좀 어설프게 예쁜 성형 미인들이 자기 입으로 예쁘냐고 물어보는 여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 지인의 얘기인데 그 여자분은 술만 취하면 남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쁘죠? 그 대표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20살 때 그랬고요. 저는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럼 추잡스러워. 50이 넘었어요, 여자분이. 근데도 대놓고 저 예쁘죠? 나 예뻐요? 이거를 시시때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여자는 왜 그러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이 여자분들은 예쁘기는 해. 근데 어렸을 때 내가 뭔가 이쁘지 않았는데 이게 커지면서 성형에 의해서 예뻐지잖아요. 그럼 이걸 반드시 표현하고 어찌 보면 갑질 아닌 외모 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이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들도 진짜 찐부자, 금수저 이런 분들은 사실 옆에서 누가 뜯어갈까봐 돈 있는 거 티도 안 내. 근데 살면서 어떻게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이 꼭 이거를 다 그렇진 않지만 티를 내려고 하듯이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쁘게 자라고 예쁘다 예쁘다는 말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러지 않아요. 갑자기 예뻐진 친구들. 그런 여자들은 이런 걸 꼭 보상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 입으로 자꾸 어필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사례가 다 전부 포함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14년차 커플 매니저로서 이렇게 본 결과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면 바람기 있는 여자들을 좀 거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좋은 경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